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교육공동체 TV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시에 왔습니다. 광명시 활동가를 만나는 자리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광명시 교육협력센터가 있어요. 플레임은 이따가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볼 건데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손민정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건데요. 오늘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손민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그러니까 네. 협력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나 여쭐 건데 자기소개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청소년 조직 혹은 뭐 청소년 활동, 또 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교육 활동 되게 왕성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영등포 하자센터 거기서도 일하셨다 그러는데 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스스로 좀 소개를 궁금합니다. 제 교육기획을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교육판에도 있었고요. 대한교육? 네, 공교육판에도 있었고 네, 뭐 그러네요.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는 일로 저는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디어 교육으로 좀 시작을 했었다가 미디어 교육으로? 네네네. 시작을 했다가 아르떼 아시죠? 네, 압니다. 네네네. 아르떼가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교육 학교 전부 다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시범 사업하는 일들로 이제 일을 하게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교사 연수,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이 뭔지에 대한 철학적 얘기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들, 뭐 이런 작업들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강사들이 그야말로 본인이 철학을 담아서 인문학적 성찰과 예술적 감각들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는 교육의 기치가 그땐 좀 강해서 그런 실험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서울시 대한교육센터에 가서 교사교육, 교사 아카데미 같은 것들 계속 기획하고 콘텐츠 개발했었고요. 하자센터라는 곳에서 오래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 진로교육 뭐 이렇게 하면서 3디자인 프로젝트들 계속 개발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제가 직접 진행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고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도 했었네요. 그랬었다가 서울에서 마을 만들기 종합 지원센터 연계해가지고 주민자치 바로 전 단계로 마을 계획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있었어요. 네, 동단위에서 이제 저도 구청에서 일했을 때 그 총괄 촉진을 한 사람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좀 받아서 이제 그 일을 또 몇 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시민교육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조직 역할, 그 다음에 역량 강화, 그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론적인 실천적인 작업들을 좀 가교하는 역할들을 해 오셨네요. 아유,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제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지도 계속 고민인데 김태정 선생님 때문에 지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저 때문에 인터뷰한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진짜 정말.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중간 지원 조직 혹은 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거나 혹은 교육청과 구청의 사이에 무언가 매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보좌관을 채용하기도 하고 민만 전문가가 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슨 센터, 무슨 지원센터, 그래서 뭐 혁신교육지원센터, 뭐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광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대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 들어서 광명의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네. 2020년 초에 생겼고요. 그 전에 따로 연구 작업이라든지 뭐 방향성 작업 같은 것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그림들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었고요. 와서 공사부터 하고 이게 지금 공감. 돈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네. 저 카페 같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연남동 카페를 같이 네. 연남동 카페와 모두의 학교, 하자센터 이런 곳들을 계속 탐방하면서 교육 공간은 사실은 멈춰서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환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색깔과 컨셉을 잡고 이 테이블도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이거 떼면은 또 그룹으로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다 지금 만들어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물적 세팅들도 좀 하고요. 조그맣지만 네. 그리고 관스럽지 않게 네 정말 대화하고 싶어지게. 그래서 이 방은 조금 약간 마법의 방처럼 얘기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말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쉼표 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좀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화두를 가지고 조금 일들을 만드는 곳을 만드시려고 해서 이 센터가 생긴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센터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공간 구성인데 저는 회의실인 줄 알았는데 카페 같고 카페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또 상담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하셨군요. 아, 제가 했긴 그 아까 네. 그 리플렛 보니까 네네. 뭐 BI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거 특이하던데 그것도 한번 아, 네.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저희 이제 또 왔는데 BR을 만들라고 하셔서 네. 네. 사실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민에서 활동가들과 교사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바텀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실 이런 거를 더 만들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럼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따로따로 그 작업을 하고 따로따로 이야기를 묶어서 네,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요게 리플렛이에요. 네. 리플렛이고 좀 특이해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시는 디자이너랑 같이 작업을 해서 의미부터 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여기 있는 도형들인데 뭐 그쵸. 사각형도 꽃잎 있고 같기도 하고 그쵸. 원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다양한 도형들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마을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사람 모양 또는 새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큰 어른이 있고 다음 세대인 네, 다음 세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크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요 문이 이제 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그 도 안에서 네. 보면 전체 도면에서 문 네, 그림이에요. 문 이게. 그림이고요. 요렇게.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곳에서 이 장이 열린다라는 건데요. 네, 서구에서는 광장의 스퀘어가 네, 사각형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장은 마당이잖아요. 그 둥글죠. 둥글고 원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원형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좀 컨셉을 붙였냐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협력 플랫폼이라고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협력의 플랫폼. 네, 협력의 플랫폼. 그리고 그것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대화로부터. 네, 그리고 어떤 사업이냐, 어떤 프로그램이냐가 아니라 좋은 삶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의 좋은 삶이 무엇이냐,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 속에서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것들 속에서 아이디어션을 해서 찾아낸 것들을 협력해서 실험해보는 네,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 색깔은 올리브 네. 그린 색이거든요. 올리브 그린. 네, 올리브 그린 색은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예요. 이제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쪽에 갔을 때 황폐하고 마른 곳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나무가 이 나무고요. 그 다음에 한 그루가 공격받으면 벌레한테 공격받으면 다른 나무들한테 막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본인이 산화하고 다른 나무들이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막 뿜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서 살면서 서로 살리는 좀 나무고 제일 특이한 거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오래된 나무에 어린 나무를 접붙임하면 그게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사실 몇천 년을 살 수도 있어서 네, 제가 3,500년 된 나무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좀 연결된 우리로서 네, 조금 광명의 교육 생태계가 숲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올리브 나무 그린으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네. 이 보통 리플렛 하나 만들면 보통 기획해서 기획사에서 만들어주는데 우리 손민정 센터장님은 색깔, 도안 이 모든 거를 마을 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수렴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마을교육 공동체 일군의 협력의 플랫폼이라는 게 이 공간 하나, 리플렛 하나에도 그 정신을 담으려고 정말 애를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광명 포함해서 경기도가 혁신교육지구로 이제 가장 먼저 한 지역이고 여기도 좀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왔다고 그래서 선생님 인터뷰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묵직한 주제들을 아주 그 심층 있게 또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센터들 하면은 뭐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기도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여쭤보니까 선생님들하고 마을분들하고 만나서 뭐 교육과정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데 주되게 뭐 작년에 만든 센터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업에 좀 주력하고 계세요? 일단 작년에 생겼는데도 코로나와 함께 오픈과 함께 코로나가 와서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저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그런 연계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버넌스, 네트워크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구조 이전에 그 밑에 있는 관계 맺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탄탄한가 그것이 그 다음 포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것의 출발은 사실 만나는 거라 많이 만나고 특히나 지금 광명은 혁신교육지구가 10년 차예요. 그런데 이제 5년, 7년이 지나면서 주축이 되셨던 선생님들이 또 관외로 많이 나가셨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도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가셨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제 조금 힘이 빠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기여서 사실은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을 할 때 항상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마을의 활동가, 마을단체 대표,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가 같이 모여서 작은 규모라도 항상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같이 해서 현장의 문제의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TF를 항상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에서 사실 이런 논의들을 해가고 이제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들을 해가면서 계속 좀 이 센터에서 하는 일에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반영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마을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도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의 각 사회적 경제 분야 또는 생태 분야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마을교육과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마을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하는 게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보통 뭐 교과서도 만들고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논의했던 거를 담아보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교과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주제별로 일단 올해는 3가지 교과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3가지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3가지 분야로.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도시재생 플러스 지금 현재 이제 문화와 역사, 광명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광명은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 이슈도 좀 엮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광명의 사회적 경제 연합한 연대 단체가 있으세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결합하셨어요, 같이. 그래서 광명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어른들도 직접 만나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직접 무언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과정도 하나 짜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전에 지금 생태 감수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셔서 광명 특유의 이제 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 천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뭐 여러 가지 뭐 변화상들에 대해서 가져가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초중이 같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등에서 했던 아이들의 경험이 사실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맞아요.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 이거 한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계열화가 좀 이루어진 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초등교육과정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하고 이 연결을 한다는 시도가 남다르고 이게 잘 되면은 다른 그 지역에도 큰
영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오자마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대단한 일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협력지원센터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혹은 센터 오기 전부터 계속 이제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고 활동가들과 마을을 연계하고 이런 네트워크 조직가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으면서 정말 보람된 기억들, 보람된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 정말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 이런 뭐 내가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어때요? 아, 보람된 일이야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요. 좀 갑자기 즉석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중간에서 연결하고 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협력해서 하는 일들을 촉진하고 네. 판을 설계하고 과정을 설계하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 기획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시민단체 대상이든 아니면 뭐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대상이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 어차피 개인 인터뷰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제 즉석에서 네, 떠올려봐서 얘기를 해보면 혁신교육지구 처음 경기도에서 시작될 때도 제가 하자에 있을 때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몇몇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하면서 이제 하자센터와 여러 가지 그 대한교육에서의 실험들을 가지고 MOU를 맺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같이 대대적 실험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문화예술교육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항상 무엇인가를 바꾸고 가는 선생님들 기존에 이제 관성대로 하지 않고 본질을 고민하면서 정책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없던 길을 내려오는 선생님들이 항상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교생을 갔었는데 제가 교생을 갔을 때부터 네, 제 담당 선생님이 80명 중에 그런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셨어요. 네, 아이들이랑 등산 가고 영화 만들고 교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면서 굉장한 핍박을 당하시면서 저한테 공교육학교로 들어오지 말고 문화기획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아이들이랑 정말 잘 지낼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이제 고통을 가져가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계속 그 1%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거나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의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픔? 네, 아픔이죠. 아픔이나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허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동료 교사일 수도 있고 뭐 많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하는 그 소수의 선생님들한테 저는 항상 마음이 좀 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도를 지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저는 정책이자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없을 때는 시도하면서 이제 학교 공동체에서 선생님만 아이들을 사랑하냐 제가 실제로 들은 워딩들이죠. 선생님만 아이들을 사랑하냐 왜 비교되게 학부모들이 비교되게 이런 얘기가 그냥 불과 얼마 전에도 제 아는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아이들 작품을 복도에다가 막 전시를 해놨는데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반만 왜 그렇게 하냐고 학부모들이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우리 반은 왜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다 내려라 해서 아이들 복도에 전시했던 작품을 그 선생님이 다 걷어오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속상한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정책이 돼서 해야 되는 걸로 만약에 뭔가가 내려오면 최소한 어떤 게 생기냐면 그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이고 고생한 애가 되는 전환이 되는 것들을 전 여러 차례 조금 보게 됐어요. 창체 때도 그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네, 멈추고 성찰하고 자기들 보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의 연수들을 계속 만들면서 갔던 것들 그리고 동료를 만드는 것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경계를 넘어서 동료 만드는 것들을 계속 조금 지지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판을 설계할 때 그런 기회가 조금 왔을 때 가능하면 주체적으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냥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만남들이 사실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뭐 가시적 결과물 이런 거보다 뭐 무슨 상을 받았네, 뭐 프로그램 네. 몇 개 했네보다는 핵심적인 말씀은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관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진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성과들을 만드시는 걸 볼 때 많이 보람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일구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는 편집한 분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 선생님들. 네 힘들겠다. 자. 너무 두서가 없네. 네. 어떡하지? 아 가장 보람된 일이 이거랑 다르네. 자, 네 번째 이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런 네트워크 조직과 또 사람들 관계망을 조직하고 또 그런 일을 해오셨잖아요. 혁신교육적으로 10년 됐다고들 하시고 계속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모색도 필요하지만 돌아오면서 성찰도 좀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선생님 보시기에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즉석에서 네. 네, 이게 받게 현장 되었네요. 인터뷰의 장점입니다. 네. 네, 받게 되었네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주체가 좀 활동가의 정체성이 있지만 마을 교육 활동가라기보다는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네, 지원하고 같이 질문을 던지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질문에 저는 여전히 그런 정체성으로 네, 보게 됐던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경계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을 다 만나니까. 근데 그런 경계인으로서 사실 지속 가능하게 무언가가 가려면 사람과 시스템이 좀 같이 가는 게 사실 메비우스 띠처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시스템이 같이 간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정책이나 구조가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져도 교육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물건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물건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 네, 그 존재성에 대해서 네, 스스로 질문하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어른, 네, 사실은 그 분이 또 지금 교육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어떤 분이 있어야 이 시스템과 교육들이 창발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창조돼서 재구조화돼서 실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또 화석화된 벤치마킹, 어디서 뭐 했는데 그거 가져와서 그 사업하자, 똑같이 이름만 가지고 오고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단지 같은 이름을 가진 사업이나 정책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도록 자극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지치시지 않도록 네, 지원하고 돕는 것들. 혁신학교 초창기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몇 년 후에 소진되셔서 사실 몇 년 쉬시던가 암에 걸리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제 지인들 중에.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끊임없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철학에 대해서 전수되는 것들. 네, 경험이 다시 동료 교사와 또 동료 활동가들에게 계속 전수되면서 이제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더 발전하면서 좀 변화되는 게 이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단위로 가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과 이야기들이 스토리와 내러티브로 이어지는 작업이 이제 사람 측면에서는 계속 좀 연결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요. 여전히 뭐 안정적인 시스템, 네, 시스템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조를 이제 제대로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인 네, 정책이죠. 정책을 유지하는 네,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신 것 같고, 이건 사실
우리 센터장님만의 고민은 아니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지금도 치열하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청하는 말씀인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배우고 네트워크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만든 채널이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코너를 시간이 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요즘 보고 계시는데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방금 저희가 포럼을 끝내고 와서 제가 말이 좀 빨랐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숨을 고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마을이라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그 삶터에서 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있어서 지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계속 보시고 연결하고 만나는 자리들이 있어서 서로 힘을 받고 응원하면서도 자극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마을 교육이. 그리고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계인으로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네, 모래알 같은 거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있다면 보태면서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사 치르시자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저한테 붙들려서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우리 손민정 선생님 모시고 긴 인터뷰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